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We'll take you on a ride. We'll be the groove to be tied. When you're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정유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노동의 가치쯤이야 쉽게 알고 사람 몇 죽어나가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던 대단하신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이 걸리고서야 마치 노동자들의 투쟁을 벤치마킹이라도 하듯 어설프게 구호를 외치고 스크럼을 짜고 농성하는 모습이 참 웃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그 절박한 투쟁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을까요? 그럴 리가요. 오늘 기준으로 150만이 넘어선 국민청원조차도 청원을 조작하는 배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곧 고소고발의 조사 들어가고요. 재판으로 배지 좀 줄줄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바티칸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티칸 뉴스입니다. 오늘 노동절입니다. 좀 한가한 것 같은데요. 날씨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공휴일이라 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저 바티칸 뉴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라도 되는 것까지 해도 참 얼마나 많은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정말 모든 것을 목숨 건 투쟁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치? 오늘 노동절이니만큼 그런 분들의 또 희생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또 노동 현실을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 노동자들의 투쟁 이런 것은 워낙 우리가 많이 봤지만요, 우리가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노동자들의 투쟁, 이런 시민사회의 투쟁을 벤치마킹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짜고 재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무슨 투쟁을 한답시고 구호를 외치고 스크럼 짜고 아주 뭐 전거농성하고 이러는데 어찌나 정말 꼴보기가 싫은지. 아니,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 뭐 학생들, 서민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는 뭐 불법이니 폭력이니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막 이러면서 테러리스트 취급을 거의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이걸 자기 밥그릇 걸리니까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뭐 투쟁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가관이다 싶었고요. 뭐 전우용 역사학자는 그러던데, 그런 이 독재 정권의 직계들이 독재 타도 운운하는 건 거의 그 조폭 똘마니들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 새기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착하게 살자는 것처럼 독재 타도 이렇게 써놓은 이 독재 잔당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찰떡 같은 표현이죠. 아무튼 오늘자 이완배 선배의 기자 수첩을 보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그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가장 절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겠죠. 자기 밥그릇이 걸려 있으니까. 네, 요거 때문에 어쨌건 이런 투쟁을 따라하기도 해봤으니까 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절박함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원래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던 자유한국당 해체 국민청원 수가 보이시죠? 무려 150만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한
12시 정오 정도 기준으로 이미 150만 넘어섰더라고요. 뭐 거의 연이틀가량은 내내 실시간 검색어이기도 했고, 실제로 뭐 제 주변에도 평소에 이렇게 청원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가 아닌 경우에도 야 진짜 이번에 잘한다 보면서 못 봐주겠더라 라고 하면서 막 청원 링크 보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만큼 국민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고 자유한국당이 도를 넘는 불법적 실력 행사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반성하고 머리 숙여야 할 이 당사자들은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어제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언론들이 100만 명 이상 참여했다고 보도하는데 그중에 14만 명 이상은 베트남에서 접속했다라고 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건 물론이고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 된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2, 제3의 드루킹을 배후 조종하는 자가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작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아니 근데 댓글 조작 전문 정당은 그쪽이잖아요. 무려 국가기관들이 정권 차원에서 아주 댓글 조작을 했던 그런 정당이신데, 아니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이런 좀 이야기를 하시려면 사실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시점에 갑자기 어디가 뭐 늘어났다라는 둥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어디 뭐 보수 유튜버 이런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분들이 이런 카더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이런 걸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상식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베트남에서 13%가 돼서 그거를 청원을 150만 청원을 조작한 거다. 이게 아니 우리 주변에 다들 지금 청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아니 누가 조작을 당해서 누가 얼마나요? 상식적으로 이 청원 시스템 자체를 좀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대로 된 조사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베트남과 관련된 얘기는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3월 통계에서 13%가 뭐 베트남에서 있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먹은 것 같아요. 근데 3월 통계잖아요. 그것마저도 3월 통계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이 자유한국당에서 하니까 청와대가 직접 게시물을 통해 정확한 수치들을 밝히면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방문자가 급증했던 4월 29일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 청원이요. 4월 29일 기준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0.82, 일본이 0.53, 베트남은 0.17 수준이에요. 13% 뭐죠? 어디 간 거지? 그러니까 3월이라고 하니까 3월은 그러면 어떻게 했나 볼게요. 3월 같은 경우에 그때 베트남이 좀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때도 3월의 주차도 국내 비중이 90.37%, 베트남이 3.55%, 13이 아니라 3.5%였다는 거고,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이 대부분 3월 14, 15일이었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그때 당시에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정도에서, 매체 정도에서 3월 14일에 가수 승리, 그 버닝썬 스캔들 있잖아요. 승리 관련 스캔들, 그리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을 보도를 했고요. 거기서 아예 그 언론 매체에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서 소개를 해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93%가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청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수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납득이 되잖아요. 아,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매체에서 또 보도를 하니까 거기 링크를 타고 사람들이 왔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가잖아요. 13%가 아니라 3%대였고 그마저도 3월이었다. 실제로 4월 29일 이럴 때는 베트남 0.17% 수준이었다라는 거. 지금 이제 다 납득이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청와대 입장이 나오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면서 그게 아니다, 어떤 조작의 가능성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계세요. 나경원 원내대표 마녀 사냥 여론 재판이라며. 이게 뭔 소린가요? 국민 청원 150만 되는 게 지금 마녀 사냥하고 있는 거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에 참석해서 지금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원 건수를 계속해서 비교해가며 스포츠 중계하듯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자유한국당도 100만 넘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택도 없으신 것 같던데. 아무튼 그러면서 여론재판과 마녀 사냥이 얼마나 절망과 폭력으로 내몰았는지 기억할 것이다. 나치 정권의 포갑적인 독재와 학살, 괴벨스 선동이 만들어낸 악의 평범성의 결과다. 라고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나경원 원내대표,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독재자 문재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써 그냥 문재인 정권을 나치 정부와 비교해서 독재 정부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무지한 얘기잖아요. 아니 독재 정부, 지금 이게 국민의 선출로 인해서,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독재니 어쩌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도 나치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요. 포갑적인 독재와 학살, 괴벨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독재 정부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감히 내뱉을 수 있는 얘기인가. 거듭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착하게 살자, 이거 똑같다고. 아무튼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군중정치라며. 민중들이 이렇게, 여론들이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결백한데 우매한 민중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가? 사상가들은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독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150만 청원을 이끈 원동력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아닙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정말 자유한국당 모습, 그 투쟁하는 영상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들끓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들 청원을 막 미친 듯이 하고, 대체 청원 어디서 하는 거야 하면서 찾아보고, 그 원동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법안 들어온 그 법안 찢어버리고 팩스를 부수고 국회의원 감금하고 들어눕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들끓어올라서 이 청원을 다들 하신 거라고. 누가 뭐 선동하고 선동을 했다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선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민주주의에서 물론 군중정치 그래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라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조차도 이렇게 짓뭉개려는 얘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오늘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인 수가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여론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300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요. 국민 여론 따위는 뭐 안중에도 없으신 분들이니까. 뭐 마녀사냥이니 여론재판이니 뭐가 걱정이야. 국민 여론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아니 뭐 태극기 부대만 있으면 무서울 거 없는 분들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막장으로 나가신 거 아니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센 척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떨고 계시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렇게까지 선진화법 어긴 후폭풍이 심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경향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의 위력 뒤늦게 움츠려든 한국당. 이라고 뒤늦게. 그 위력을 뒤늦게 하셨다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내내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지만 실제로 좀 까놓고 보면 패스트트랙 그 전국 초반에만 이게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고 25일, 26일 이럴 때요. 그리고 오히려
이 패스트트랙이 처리가 됐던 29일 밤과 30일 넘어가는 새벽 있죠. 이때는 눈에 띄게 좀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정기특위, 사기특위 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뭐 구호 외치고 그 기표소 들어가서 알박기 하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29, 30일 이때요. 이외에 25일, 26일 이때는 아예 회의장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그리고 사기특위 위원인 그 최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팩스까지 부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이런 것과는 29, 30일의 모습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가 그 처리를 했던 날인데, 그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012년 그 개정됐던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대요. 진짜 웃겨. 아니 이거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패스트트랙 전국 초기에는 아예 이 선진화법을 어겼을 경우에 후폭풍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이 고소고발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의원들이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야 이거 위반하게 되면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지시켜 준 것 아닐까? 뒤늦게. 미리 하셨어야지. 그걸 뒤늦게 이야기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형량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지금 뭐 최고로는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예 향후 출마까지도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배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뭐 한 5년 뭐 이렇게까지 5년 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뭐 10년간 피선고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배지가 떨어지는 거야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중에 선거를 다시 못하게 된다면 이건 5년 10년 이러면 사람이 잊혀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더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듯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친고죄가 아니라네요. 야, 친고죄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타협을 여야 간에 하더라도 이건 수사가 무조건 계속되는 거예요. 야당에서 아니 그 여당에서 혹은 정의당에서 이걸 고소고발을 좀 잘 합의해서 취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발된 사건은 무조건 수사가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몸싸움에 무작정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상황이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막 실컷 싸워놓고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악수하고 고생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 고소고발 싹 이렇게 취하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은 뭐 절대 아니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전혀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설사 해준다고 해도 아예 무조건 이건 수사를 고소고발 일단 되면 무조건 이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더라 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뭐 11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명이 고소고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내년 총선에 대단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주 흥미로워요. 이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제 막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걸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나 검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소고발 당한 분들 지켜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게 왜냐하면 그 이은재 의원 사퇴하세요. 그 이은재 의원도 그렇지만 왜 그 팩스 들어온 거 막 법안 파손하고 이 영상이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력 행사하고 불법 저지르고 이랬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그 수많은 카메라에 다 촬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해찬 대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으로도 뭐 자기가 직접 고발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렇지만 기자들이 찍은 것도 영상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증거가 너무나도 이런 명백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절대 없더라. 뭐 글쎄 황교안 대표가 이전처럼 뭐 법무장관하고 막 이럴 때처럼 글쎄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게 아니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안과 사무실 점거하고 그 팩스 부수고 했던 의원들 어제 검찰이 직접 고발했대요. 그럼요, 그래야죠. 국회 사무처 한공식 입법 차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점거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적잖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며, 의안과 팩스 부순 건 누구냐 이런 질문에 저희 직원들과 다른 분들이 같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부수진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던 다른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부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누가 들어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의안 접수를 막으려고 했던 의원 측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뭐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뭐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한 명일 테니까요. 그분들 꼭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서 내년 총선에도, 그러니까 다시는 이 국회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패스트트랙 처리와 동시에 정말 내릴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의 굴레도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재밌게 됐네요. 그런 가운데 요즘 또 참 이 조언인 듯 팩폭인 듯 정말 솔직한 말로 자한당의 아픈 곳을 쿡쿡 찌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지금 혼돈에 빠진 자유한국당에게 제대로 된 해결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 이 대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고 결사항전하라. 동의합니다. 저 이 생각에 동의해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의회 정치는 조정을 구했으니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월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면서 이걸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거든요. 잊지 않으셨죠? 그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했으니까요.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요. 의원직 총사퇴 불사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좀 불법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좀 자신들의 이 강력한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어설프게 구호외치면서 막 따라하는 척하지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정말 우리가 이 정도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매진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의원 배지 딱 다들 던지고 나가서 지금 뭐 거의 장외투쟁으로 나갈 기세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일 안 하니까 괜찮아. 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는 거 배지 딱 당당하게 던지고 나가시면 국민들이 와, 그 진정성 알아주겠다. 이해해주겠다라고 저 박수 보낼 거예요. 자유한국당. 물론 뽑아주진 않겠지만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저 진정성 있게 저 기립박수 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 약속을 지켜서 총사퇴로 나가서 항전을 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박수를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약속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3월에 하신 말인데 약속 이렇게 계속 안 지키시고 그러면 안 돼.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글쎄요. 자유한국당의 그 고소고발당한 50명의 의원들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나머지 의원들은 총사퇴를 할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바치칸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안녕.